아버지, 이거 안 사면 저 진짜 후회할 거예요. 23살 재현의 간절한 외침. 눈앞에 쾌락에 쉽게 흔들리는 아들. 아버지 민준 씨는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과연 아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20대 충동적 소비를 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특별한 수업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의 소비는 감정이다의 핵심 내용입니다. 과연 아들은 변화되었을까요? 23살의 재현은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용돈을 받아 생활하지만 최신 게임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당장 구매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특히 비싼 브랜드 운동화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런 재현의 소비 습관을 걱정하던 아버지 민준 씨는 아들에게 지연된 만족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느 날 재현은 새로 출시된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를 보고 며칠 동안 아버지께 졸랐습니다. 아버지, 이번 나이키 진짜 디자인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대요. 이번에 꼭 사야 할 것 같은데 사주면 안 될까요? 아버지 민준 씨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아, 그 신발이 정말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신발장에 있는 다른 나이키 신발들을 한번 둘러보렴. 작년에 사줬던 것도 잘 신고 다니고 있지 않니? 당장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쾌락을 미루지 못하는 건 아직 더 깊은 만족이 주는 감정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 결국 재현의 간절한 부탁에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비싼 나이키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은 며칠 동안 재현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발은 조금씩 닳아갔고 유행도 지난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낡아버린 나이키 신발을 보면서 재현은 문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돈으로 좀 더 신중하게 다른 곳에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또 다른 한정판 피규어를 보고 며칠 동안 아버지께 졸랐습니다. 아버지, 이번 피규어 진짜 멋있어요.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발 이번만 사주세요. 재현아, 얼마 전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나이키 신발은 지금 잘 신고 다니니?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낡은 신발 같아요. 그때 아버지 말씀처럼 좀 더 생각해보고 살 걸 그랬어요. 그래, 당장의 만족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란다. 이번 피규어를 네가 정말 원한다면 아버지가 바로 사주는 대신 한 달 동안 너가 해야 할 집안일 목록을 만들고 그걸 모두 성실하게 완료하면 보상으로 사줄 거라고 약속하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용돈의 절반은 저축하는 연습을 하는 건 어떻겠니? 재현은 지난번의 후회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은 이미 덧없음을 경험했기에 아버지의 더 깊은 만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를 돕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자신이 깨끗하게 정리한 방을 보거나 가족들이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용돈의 절반을 저축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했고 온라인 쇼핑의 유혹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금액을 보면서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약속한 집안일을 모두 성실하게 완료했고 용돈의 절반을 꼬박 저축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재현에게 피규어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재현을 감쌌습니다. 이전에는 손에 넣는 순간의 희열이 전부였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얻은 보상이라는 생각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나이키 신발을 보며 느꼈던 일시적인 만족과 뒤따르는 후회는 이제 그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재현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피규어를 당장 못 사서 답답했는데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하고 돈을 모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깨끗하게 한 집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뭔가 해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아버지 말씀처럼 바로 얻는 쾌락보다 시간을 들여 노력해서 얻는 만족감이 훨씬 더 깊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샀던 비싼 신발도 처음에는 정말 좋았지만 지금은 그냥 낡은 물건일 뿐이잖아요. 당장의 즐거움은 마치 설탕처럼 달콤하지만 금방 사라지지. 하지만 너가 노력해서 얻는 만족감은 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따뜻하게 남아있을 거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앞으로 너가 더 큰 목표를 이루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거야. 그 후로 재현의 소비 습관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즉시 구매하기보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목표를 세워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낡은 나이키 신발을 통해 일시적인 쾌락의 허무함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지혜로운 교육을 통해 더 깊은 만족을 찾아가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미루지 못하는 건 아직 더 깊은 만족이 주는 감정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욕망에 흔들리는 아들을 염려하며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야단치는 대신 지연된 만족이라는 특별한 수업을 통해 아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주셨네요. 결국 재현 씨는 당장의 쾌락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인내하고 노력한 끝에 얻는 더 깊은 만족의 소중함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낡은 운동화에서 느꼈던 후회와 피규어를 얻기 위해 집안일을 하고 용돈을 저축하며 느꼈던 뿌듯함은 값진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재현 씨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클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작은 즐거움에 쉽게 흔들릴 때 잠시 멈춰서서 더 깊은 만족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민준 씨처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연된 만족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경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대화와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3부 소비는 감정이다라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아가는데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